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건국전쟁 얘기 좀 할게요. 2024년 올해 초에 가해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유광조로 국가로부터 서운을 받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460억도 배정받고 피해자인 조봉암 선생은 서운에서 탈락시키고 예산은 빵원. 지금도 이런 사법살인 잔존 세력 후대들이 역사 인식에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알아주는 국민들의 정성으로 함께 해주실 이 민초들과 함께 우리 조봉암 선생의 유언 사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조봉암 선생님 아드님을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조규호입니다. 제가 철 모르던 10살 때 아버지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유후는 우리 후손들이 꼭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 종친 손자인 조용기와 함께 미력하지만 애써 보려고 합니다. 예, 1,000억 원을 들여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운다고 돈 많고 권력 가진 이 기득권층들이 이 사회를 불평등과 갈라치기를 지금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무런 준비도 능력도 유명 인사도 권력도 없지만은 오직 이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셀프 복지, 우리 다 같이 하는 위투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우리들의 혼신의 힘을 다 바쳐보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좋은 글귀를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지율 20%대면은요,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이 정상 지도자라면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보통 사람이지요. 보통의 지도자고. 이 내 고집이 좋은 고집이었구나. 국민의 원함이 아니로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 아니에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국민의 뜻만 수용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의대 문제도 한마디 드려볼게요. 사실 의대 요즘 문제가 둘 다 퇴출돼야 되는 대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시끄러워지는 것은 피해야 되겠지만은 큰 문제가 없으면 들고 일어나서 이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국민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국민의 지지율이 20%대면요, 내려와야지. 법이고 뭐고 다 경우가 있고 상식이 있고 모든 것은 이 철학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법은요, 이리 꼬고 저리 비틀고 이게 가능하지만은 상식은 한결같은 법이에요. 이승만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경찰 누구였죠? 김창룡, 검사 오제도, 군인 14연대가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 거창 양민 학살, 보도연맹 사건, 이 깡패 이정재, 이 모든 폭력을 다 동원해서 정치를 했잖아요. 국민 하면서 법도 내 맘대로, 역사도 내 맘대로, 정치도 내 맘대로, 모든 것이 다 경우가 있고 상식이 있는 건데 이 모든 비상식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경찰, 검사, 여순사건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총살당했어요.
제주 4.3 보도연맹, 이게 다 70대 80대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수백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팩트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상식으로 빤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를 과도하게 미화해가지고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분통을 터지게 하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 갈라치기 역사, 기득권 카르텔. 조봉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정의의 사나이 김두한이 잠깐 경호를 해주면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정치를 하다가 그 지지 때문에 이승만으로부터 사형당했어요. 그것도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그 사람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 라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진노 한마디로 사형 집행. 그놈의 진노가 문제야, 진노가. 지도자가 진노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기 힘 과시하는 진노는 저질 인간이나 하는 짓들이지. 이러한 역사 현실을 갖다가 바로 잡아야죠. 대한민국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하고 다릅니다. 제가 세계 60여 개 국가를 15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세계 유례가 없는 민주화 역사와 세계 최하빈 국가에서 불과 50년 만에 선진 9위 국가로 만든 국민들이에요. 그런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치와 사회 경영에 책임 있는 여야, 나란 일 보는 사람들 이대로 안 되죠. 그 당시 시대 상황의 그 혼란기 정치 행위를 보복하고 꼬질르는 것은 아니고 역사를 제멋대로 미화하고 뒤집어 버리면 히틀러도 공만 따지면 좋은 지도자요. 40년 철권 통치했던 그 루마니아 차우세스쿠도 이승만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인 게네. 불과 70년 된 근대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처리해도 이런 쳐죽일 인간들. 아이고. 잠깐만. 내가 10살 때 아버지가 왜 사형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시신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하면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고 돌아와 지금까지 고아로 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오면서 지금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를 정적으로 몰아 사형시킨 권력자 이승만 영화가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면서요. 예. 그 얼마 전 보훈부 장관 박민식과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 말씀을 하대요. 작은 과로 큰 공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승만은 국가유공자로 서운받고 조봉암은 탈락. 도대체 당신들은 양심 자체가 없는 겁니까? 무식한 겁니까? 모든 폭력을 다 동원한 이승만은 과가 적나요? 국민이 고루 잘 살자고 외치다가 공산당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당한 조봉암의 과는 크고 30만 명이 넘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이 지도자 이승만의 업적은 크고 다수 민중의 그 복지를 외치다가 희생된 조봉암의 업적은 적고 이렇게 이 후대 지도자들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를 갖다가 뒤바뀌어서 정치를 되겠어요? 4.19가 왜 일어났나요? 자유당 정권이 민중 저항으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난 민중혁명입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것까지도 무시하려는 요즘 철없고 상식 없는 이런 무지몽매한 재주 있는 영화 감독이 만든 흥미본의의 영화. 그걸 보면서 역사와 영화가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연합시킨 명연설가이며 훌륭한 지도자였나요? 그런 악랄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그 가스 학살,
독재 권력 그런 거 빼고는 좋은 지도자 되겠네?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유명 가수가 건국 전쟁 영화 보고 감동받고 울었다고 했다가 엄청 욕먹었다고 하면서 보수팔이 하는 것을 방송에 봤어요. 참 안타깝네요. 일반 시민이나 철없는 아이들이나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요. 심지어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유명 인사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무식하고 한심한 행태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창피하지도 않나? 부끄러움도 모르나? 이런 날탱이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노릇을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요. 영화 만들 때 조금만 배려가 있었다면은 당시에 그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산 증인들의 목격담, 나 같은 직접적인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 당시 미 군정 그 팩트 기록을 확인해 볼 생각도 없는 그런 엉터리 그 편중 지식인들. 그 미국의 그 펜타곤, 그 한국 동란 기록관이 있어요. 그 중 일부 자료만 지금 비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진들과 기록물들도 많아요. 숨만 모시게 했지 죽이지는 않았다 그런 논리. 거짓 증언으로 하느님 팔이, 예수님 팔이, 기독교인 욕되게 하는 사람들, 영화는 영화 그대로 관람하고 나도 감동받고 눈물 났어요. 가슴 속에 가끔 각인되고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으로 존경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국부님으로 섬기게 되면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원인은 뭐 하늘에 있는 거요? 그냥 하나님한테서 벌 받아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학살당한 어린아이, 학생, 노인들, 빨갱이라고 하면서 죽인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만행은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셔가지고 그러면 특공대 내려서 30만 명이 넘는 양민들을 죽였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흑막, 선명,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죄업을 쌓고 있는 이 사학자들, 평소 내가 좋아했던 그 유명 배우이자 유명 목사 되신 분, 또 명령기를 하면서 외치고 있더구만요. 우리가 이승만 국부를 잘못 알고 폄훼해왔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진실된 기도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이런 한심한 목사들 같으니라고 착한 신도들 우려먹고 수많은 성신도들 상전으로 군림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간들. 더 이상 가짜 인생 살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 정신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런 목회자들로 돌아와요. 특히 강훈이, 경동이, 우리가 어떤 상대성 있는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문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해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고 또 폄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후손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쌍욕한 것이 이해는 되지만 틀려먹은 지도자감이지. 윤석열이가 MBC 기자는 전용기 타지 마. 이런 건 이해는 되지만 잘못된 거지. 이런 게 역사요. 그대로 전하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조선시대 그 사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참고 좀 해봐요. 이 화상들아. 어디서 주워들은 그 풍월만 가지고 그걸 근거로 지식이랍시고 읊어대는 그런 지식인들, 역사가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 지 잘났다고 드러내놓고 싶은 속물들, 흙탕물 튀기고 분탕질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을. 여러분 제발 겸손하고 상대 배려 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부터 됩시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혼자만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정치의 본질은 뭡니까? 국민을 위하는 것 아니요? 근데 이게 국민 위하는 거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야야 진보 보수 그냥 어디 가서 술 한잔 술집에서 먹다가 얘기 나오고 쌈짓 하고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 위하는 거 이게? 당신들은 지금 보니까 별짓을 다 해도 좀 시끄럽기는 해도 법으로는 아무 죄도 없는 그런 그 몰상식한 그런 나래를 지금 펴가고 있나요? 지금? 결론은 국민이 훌륭해져야 돼요. 그런 국민이 불의와 정의로운 그런 운동에 우리가 참여해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꼭 좀 같이 참여해 주세요. 정치, 경제, 문화, 이 군사까지도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세계 강대국들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 싸움으로 국민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패거리 정치만 지금 일삼고 있는 이런 반국민 세력들에게 경쟁을 올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반국가 세력은 없어요. 간첩들 빼고는. 뭐 간첩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반국가 국민 없어요. 상식과 보편 타당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쓸데없는 시대착오적인 말은 50년 전에나 해당되었던 그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장난하지 말고 국민 정치 좀 해줘요. 니들 정치하지 말고 오로지 지들 출세만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과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어. 아이고 참 한마디로 아이고네 아이고. 오늘 그냥 아이고로 끝내겠습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 다음 주 뵐 때까지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얘기 좀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조봉환 방송이었습니다.